의원입니다. 그 농촌경제연구원 우리 박동규 박사님은 관세와 유예하면서 MMA도 늘리지 않는 협상을 시도도 해보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백해무이간 시도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네. 뭐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오히려 아까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저자세 협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거꾸로 이 관세와 유예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좀 고자세 협상의 자세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필리핀의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 예. 그 MMA 물량도 늘릴 수밖에 없었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양보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명확하게 확인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필리핀의 경우도 예, 그런 뜻으로 오신 것이고요. 우리 그 최원목 교수님, 네. 재협상 아니 그러니까 이제 관세와 유예 협상 이것은 지금 규정상으로도 지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쌀 시장 현상 유지로는 유토피아적이고 우물한 개구리식의 소모적 논쟁이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이런 아까 뒷부분의 주관적인 평가야 좀 그렇다고 치고 도저히 그 WTO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상 도저히 안 됩니까 재협상은? 네. 유예 관세와 유예 재협상. 농협정의 그 4조 2항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유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미 한 번에 가능한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버렸고 그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초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소진한 상태에서 4조 2항에 의해서 원칙 조항에 의해서 관세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의무 면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의무 면제 승인은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왕에 이제 국가 간의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점으로 되돌리자라는 것 자체도 협상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의무 면제를 위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위반한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또 정해서 모든 회원국들이 이제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오케이 한다면 이제 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의무 면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 WTO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예. WTO 협정을 개정하려면 그 전체 회원국들이 또 회의를 열어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하다. 그건 이제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경우 부소장님, 아까 현상 유지론에서부터 여러 가지 관세와 문제까지 이렇게 넓게 놓고 이것을 접근해 가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여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앞에 그 두 분들은 지금 뭐냐면은 관세와 유예 이제 협상, 재협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어떤 측면에서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 농업협정문상에 있어서 이제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건 맞습니다. 또한 이제 협상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협정문상에 이제 의무를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의무를 이행한 부분들은 1차 그러니까 이제 6년 내지 10년 동안 협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새로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20년간 쌀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왔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해석하면 20년 동안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WTO 회원국으로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이제 협상을 제한할 수도 있고 만약 제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WTO의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재협상이 이제 곤란하다, 어렵다라는 것이 그 5조 3항은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 일본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로 삼아가지고 그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이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아까 최원목 교수님 주장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시적으로는 이제 그 섹션 1에 들어가는 것은 선진국이니까 일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섹션 B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한국이 포함된 개도국이기 때문에 예. 사망은 섹션 A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과연 그 선진국의 그 특별 대우의 지속 여부는 DDA 농업협상이 일부러 인정을 하고 반면에 개도국의
그 특별 대우의 지속 여부는 DDA 노무 협상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여부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차관님은 어느 편을 손을 들고 싶습니까, 지금? 두 분들이 좀 의견이 장경호 엇갈리는데. 교수님께서 예. 의무 이행을 해왔다 그러는데 저는 그 동의 못합니다. 아직도 의무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유예를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다음 그 관세율 문제인데요. 이제 관세화를 한다고 했을 때 관세율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인데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아까 400%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또 쌀전업농연합회 임병희 부장께서는 500% 이상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 그 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님,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두 생산자 단체에서는 400% 이상, 500% 이상을 주장을 했는데, 전농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국회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 상당치 560%, 관세율 510%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관세율만. 예, 그 예.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 협상하고 흥정할 대상은 아니다 봅니다. 그 산식이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절차만 갖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보거든요. 오히려 관세율을 정당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걸 밝혔을 때 다른 쪽에서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도 미리 발표한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60%를 발표했는데 아마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400%도 발표할 수도, 제한할 수도 있고 300%도 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안들을 전부 우리가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국에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미리 대처하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들이 관세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86년도, 87년도, 88년도 이제 국내 쌀값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죠. 관세율을 정할 때. 국내 가격보다 그 외국 쌀 가격이 지금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내외, 국내 맞습니다. 가격, 국외 가격을 어떻게 이제 산정하느냐, 예, 설정하느냐가 이제 관세율을 설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말이죠. 지금 몇 가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한테 가장 최고로 불리한 데서는 얼마 정도가 나오고, 최고로 또 낙관적으로 한번 그 쌀값, 국내외 쌀값을 적용을 하면 나오는 경우 있을 파인데,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나옵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시뮬레이션 했을 것인데. 뭐 저희 장관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300에서 500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 가장 그리고 좀 낮게 여러 가지 이제 예. 국내외 쌀값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넣는데, 가장 낮게 나오는 경우가 300이고, 가장 높게 나오는 경우가 500이고, 그 정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 범위 내에 저희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를 만약에 관세율로 최종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추가 쌀 수입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300%다. 만약에 300%가 최종 결정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300%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상정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관세율이 그보다 이하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추가적인 이제 쌀 수입이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최대한 하여튼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의사결정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여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이 자리에는 없을 건데, 만약에 쌀 관세율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높게 책정이 되고, 또 그것이 흔들림 없이 이제 유지가 돼 나간다면은 뭐 아무 걱정이 없지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관세율 설정이 쌀 수입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설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설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사유 때문에 그 관세율이 낮아져 가지고,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져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그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긴급 관세 SSG가 있어가지고 그 국내 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범위까지 들어왔을 경우는 별도 또 버퍼존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확실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뭐 쌀 대책 문제는 나중에 이제 별개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쌀 산업 발전 대책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관세율을 갖다가 일정 수준 이상을 어떤 정치적인 약속을 떠나서 어떤 법제화를 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약속을 해놔야만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아까 주장들이 발표 중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세율이 모든 상품마다 있습니다. 쌀만 별도로 법을 갖고 있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하여튼 합의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세율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